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5 프로를 약 이틀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출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색상별 도장에 대한 이슈부터 내구성 이슈, 그리고 퍼포먼스와 발열 관련 이슈들까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테스트해 본 것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기 전에 지금 제 채널에서 에어팟 프로 2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찌됐든 그러면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들의 도장 관련 이슈들입니다. 사실 사전 예약한 기기를 수령하기 전부터 이런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프로 라인업, 그 중에서 블루 티타늄 색상이 변색되고 쉽게 까지고 지문이나 유분이 많이 남는다, 이런 짤이었는데 일단 내추럴 티타늄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추럴 색상을 이틀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생으로. 근데 지금 보면 불빛에 자세히 비춰봐야지만 이 얼룩덜룩한 지문이 비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내추럴 뿐만 아니라 화이트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만져보는 애플 스토어에서도 내추럴과 화이트 색상은 프레임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슈가 됐던 블루와 블랙 색상은 볼륨 버튼과 액션 버튼 주변에 티가 좀 확실히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 손에 있는 땀이나 유분기가 이 사이드 프레임에 남아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옷으로 닦으면 또 닦이기는 하는데 버튼 주변부는 섬세하게 닦기가 힘든 만큼 이 폰을 항상 새 폰처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소재를 변경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졌는데요. 실제로 이틀간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이 가벼워진 무게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아이폰 15 프로는 187g, 14 프로는 205g으로 약 18g 가벼워졌어요. 18g이면 사실 별 차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우리가 폰을 쥐고 사용할 때 보통은 한 손으로 폰의 아랫부분을 잡고 사용하잖아요. 전작의 경우는 워낙 묵직함이 있다 보니까 대충 잡고 하단부를 조작할 때 이러다가는 폰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썼었는데 이틀간 사용해본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이 무게 배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실제로 받아서 사용하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영상이 되게 핫했죠. 손가락 힘만으로 프로맥스 후면이 파손되면서 내구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해당 기기의 후면 글래스에만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실제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내구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수리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후면 글래스를 더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변경됐는데요. 기존에는 후면 유리와 프레임이 거의 일체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프레임과 후면 유리 사이에 중간 프레임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들겨봐도 전작 아이폰들과 이번 아이폰의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작 아이폰들은 되게 딱딱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반면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후면 유리가 좀 띄워져서 내부와 후면 유리가 좀 떠 있는 것 같은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아이폰 14 일반 모델, 그리고 다른 폰들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물론 국내 정식 출시가 되면 표본이 조금 더 쌓이면서 더 정확해지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내구성이 약해진 게 맞다면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 중간 프레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퍼포먼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영상 댓글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 아이폰 15 프로의 발열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퍼포먼스 먼저 살펴보면 긱벤치 6에서 싱글코어 최고 점수는 2918점, 멀티코어 점수는 7210점으로 각각 아이폰 14 프로 대비 약 10%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 퍼포먼스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기에 유지력은 과연 어떤지 10번 연속 테스트도 해봤는데 모든 루프에서 A17 프로가 A16 바이오닉보다 약 10%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유지력 면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유지력과 발열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아이폰 15 프로의 최고 점수는 4207점으로 14 프로 대비 압도적인 GPU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두 번째 루프부터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성능 유지력은 15 프로가 64.3%, 14 프로가 67.8%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최저 점수도 아이폰 15 프로가 14 프로보다는 약 20% 높아서 성능적으로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이 적용된 칩셋, 여기에 애플이 그동안 보여줬던 설계 능력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수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다음으로는 발열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고 온도의 경우 아이폰 15 프로가 약 48도, 14 프로가 44.5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로 약간 뜨거운 수준이기는 하죠. 하지만 3D마크 테스트는 기기에 엄청난 부하를 주면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을 할 때 항상 48도씩 찍으면서 뭐 손가락 화상을 걱정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실제 테스트한 결과를 처음부터 보면 아이폰 15 프로의 표면 온도가 14 프로보다 서서히 오르면서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나 유튜브, 넷플릭스, 사진 같은 라이트한 환경에서는 이 발열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평소에 원신처럼 헤비한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이나 4K 영상 촬영 혹은 프로레스 촬영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꽤 뜨겁다고 느낄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뉠 것 같긴 해요. 다음으로는 액션 버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액션 버튼의 활용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별 쓸모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액션 버튼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기존 무음에서 소리 모드만 변경하는 토글 스위치에서 이제는 집중 모드나 카메라, 손전등, 음성 메모, 또 확대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넣어놓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기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단축어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은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음악 인식 기능을 정말 자주 쓴다, 그러면 음악 인식을 선택해서 노래를 바로 찾아줄 수 있고요. 기본적인 단축어뿐만 아니라 나의 단축어도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단축어로 매핑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자동차 트렁크 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열기 단축어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무거운 짐 실으라고 할 때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 열기 쌉 가능하다. 마지막은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5 프로에 새로운 렌즈 코팅 방식을 적용했고, 그래서 플레어 현상을 개선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걸 개선됐다고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4 프로 모델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말이나 하지 말던가. 여기에 추가로 사진들도 간단하게 몇 장 찍어봤는데 메인 센서의 변화가 없는 만큼 이미지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는데, 일단 메인 카메라에서 3배줌까지의 구간을 23mm, 28mm, 35mm, 48mm, 77mm 화각으로 나눠놨고, 화소수도 1200만 화소를 쓸지 아니면 2400만 화소로 찍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카메라 줌을 당길 때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데요. 갤럭시에서 볼 수 있었던 줌맵이라는 기능인데, 이번에 이 기능도 아이폰 15 프로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줌을 당길 때 기존보다 더 편하게 전체 화각을 보면서 찍을 수 있고요. 갤럭시랑 아이폰 요 둘이 확실히 서로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아이폰 14 프로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기능들이긴 하거든요. 뭐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라 아이폰 14 프로에도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애플만이 알 테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자잘한 기능들이 조금 추가됐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이거 내가 한번 부셔볼까?